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행복을 전해드리는 이도환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하 속도 조절론과 그리고 파월 연준 측에서는 비트코인의 이 비축 불가 발언에 대해서 안 좋은 소식을 내놓으면서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없다, 비트코인은 소유를 못한다는 이 페드 연준의 말에 가격이 한때 10만 달러가 붕괴가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지금 비트코인이 왜 하락을 하고 있는가 전반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알트코인들도 왜 패닉셀이 한 번씩 나왔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가 정말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비트코인 전망에 대해서 가장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많은 여러분들 가장 궁금했던 시세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인데, 자, 먼저 지금 연준 측에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내년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내년에는 적어도 한 4회 정도의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적어도 4번까지는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3번은 하겠구나. 그러면서 이 기준이 뭐냐면은 이번에 FOMC가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소식처럼 금리가 내년에는 4회 정도 인하를 하겠구나, 적어도 3회 정도는 기본적으로 옵션으로 깔고 가겠구나 했는데, 자, 어제 파월에서 선을 긋고 4번으로 생각하고 있어, 적어도 3번? 아니,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꼈다, 거품론, 이러면서 내년에는 많아야 2회의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면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즉 2번의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악재가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고 연준의 목표치인 2%보다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지금 주요 원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의회에서 파월은 법 개정에도 기대를 안 한다, 트럼프 비축자산, 전략자산인 비트코인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가치에 회의적이고, 마치 파월은 지금 협조하지 않겠다라는 스탠스로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트럼프가 임기가 시작되는 내년에도 FOMC 그리고 연준에 대해서 의장을 파월로 계속 자리를 임명하겠다라는 그러한 소식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도 결국에는 연준은 파월이 계속 잡고 있을 텐데, 파월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밑에 보시면은, 자,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의 의장이 우리는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없다 라고 강경하게 발언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충격파로 비트코인이 붕괴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페드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면서 도널드 트럼프, 지금의 미국의 대통령 당선인은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공약에 대해서도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트럼프는 공약을 잘하고 정책에 대한 발언도 했고 실행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것을 찬물을 끼얹은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요 밑에 이런 말도 해요. 자, 비트코인이 급락한 거는 파월 의장이 어제자 기준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FOMC, 즉 발표 이후의 기자회견에서 비트코인의 비축과 관련돼서는 의회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지만 페드는 법 개정을 기대하지 않는다, 즉 페드는 법 개정조차 할 생각이 없다라는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고 공언한 트럼프 당선인의 계획에 페드가 협조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지금 충격파가 더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트럼프 당선인, 내년의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이렇게 계획을 해도 페드 연준에서 협조하지 않으면은 그게 뜻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이 비트코인을 좀 싫어하는 이유 혹은 난색을 보인 거는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이 가진 한계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계. 그래서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가치 여부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전하다라고 하고요. 미국 현지에서는 2008년도에 탄생한 비트코인의 가치가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었고, 그렇게 비트코인이 계속 상승도 실제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었지만, 자산으로서 역사가 짧다는 평가가 있고요. 미국은 달러 가치 안정성에 대해서 위기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비된 자산, 준비 자산을 쌓아두는데 비트코인은 너무 변동성이 크다. 달러는 그렇게 변동성이 막 이렇게 크진 않지만 아무래도 암호화폐 코인 시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과연 국가의 안전자산으로 채택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준비자산이나 안전자산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준비자산으로는 유로와 엔화 등 외국 통화와 금, 국제통화기금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반대로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행정명령으로 미 재무부의 외환안전기금을 이 재원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여서 석유처럼 비축할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행정부라든가 일각에선 이런 말들이 나오고 트럼프도 이런 말은 하지만 결국에는 일단은 연준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서 하나가 나왔는데 충격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BCA 리서치 보고서에서 지금 거품 붕괴를 경고하는, 그러니까 너무 거품이 꼈다. 그런데 이게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다. 비트코인도 거품이 꼈는데 지금 나스닥이 너무 거품이 꼈다. 그래서 충격파를 대비하라는, 오히려 하락을 예견하는 그런 리서치 보고서로 인해서 지금 많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은, 자, 연일 급등하던 비트코인 그리고 리플이 돌연 급락세로 돌아섰고, 이 BCA 리서치가 가상화폐 거품 붕괴를 경고하면서 오히려 더 팬데믹 충격파를 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등 모든 암호화폐, 알트코인까지 전부 다 시세가 돌변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내년에 추락할 것이다, 조정론이 나올 것이다 라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BCA 리서치는 미국 경제가 내년에 침체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팩트거든요. 지금 비트코인 올라갈 수 있어. 그런데 너네 지금 비트코인이 올라가려면 나스닥을 막아야 돼. 나스닥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지금 최고점에서 하락을 전조 증상으로 추락하려고 하고 있는 나스닥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러려면은 제2의 엔비디아 같은 광풍이 한 번 더 불어야 되고, 여기에 M7이라고 하는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시가총액을 좌지우지하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러한 기업들, 지수를 움직이는 미국의 대표 기업들이 더 상승이 나와야 된다. 내년에 더 상승이.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기업들이 어떻게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냐. 지금의 AI보다 시장에서 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과연 재료가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게 없다면 나스닥은 무조건 조정론에 추락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내년에 미국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들어서고 진입이 되면은 당연하게 비트코인 가격도 내년 연말에는 45,000달러까지 추락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해요. 45,000달러면요 여러분들 반토마크 이상, 지금부터 마이너스 60% 이상 폭락을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그러면 비트코인이 만약에 마이너스 60%까지 하락, 조정 국면에 나오면은 여러분들 알트코인은 더 크게 충격파를 할 수 있지만 우리 여기서 희망적인 건 하나가 있습니다. 아직 내년이 되기 전까지, 그리고 내년 뭐예요? 여기 뭐라고 써져 있어요? 연말이라고 하죠. 연말 전에 이미 한 번에 뭐예요? 알트 불장이 나온다. 알트 불장이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했었고, 그런데 여기에 반면에 알트코인은 많이 상승하지 못했으니까 앞으로 알트코인의 불장까지만 우리가 노려보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연말 내년 하반기에 추락할 것 같은 비트코인과 그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조금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날 BCA 리서치 글로벌 수석 전략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내년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위험 자산이 전반적에 대한 약세 포지션을 취하는 중이다. 앞으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하락을 대비하고 이 리스크를 어떻게 지금 극복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심각하게 논의를 해봐야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요 밑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경기 침체가 찾아올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빅테크 기업들의 중심으로 급락이 나올 것이다. 급락이 연출될 것이라면서 특히 올해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던 비트코인이 취약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 그래서 45,000달러까지 하락을 할 수 있고, 또한 이 비트코인이 금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말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를 하면 그러한 시기에는 뭐예요?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금으로 모두 다 돌릴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금값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진짜 금융 위기가 오거나 혹은 경제 위기가 오면은 어떻게 돼요? 달러가 미친 듯이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안 좋은 게 하나가 달러가 미친 듯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미국의 달러가요 1449원, 1450원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원래 10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1300원대였어요. 1300원대. 1330원대 하던 달러가 1450원까지 두 달도 안 돼서 지금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는 거는 경제 무언가 리스크가 되는 혹은 위험 요소가 불안감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여러분들 테더도 보시면 많이 올라갔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일단 알트코인들과 비트코인이 전반적으로 상승은 나올 겁니다. 왜냐면 이미 어제 많이 하락이 나왔어요. 충격에 대비해서 많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반등, 그것도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을 보시면은 이렇게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1억 5,700만 원까지 하던 비트코인이 충격을 먹고 하락이 있다가 지금 다시 강하게 반등은 나와주고 있지만 이 반등이 가장 중요한 게 단기적인 반등이라는 게 가장 위험 요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다? 아직 연말 지표 발표 일정들이 너무나 많이 남겨져 있다. 중요한 지표 발표 일정이 아직 많이 남아져 있어요. 그래서 FOMC 파월 금리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일정은 지나갔지만 그 뒤에 아직 지표 발표 일정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예단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좀 리스크가 있는 시기고 지금은 단기적 반등을 세게 주고 있는, 왜?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리플 같은 것도 이렇게 보시면은 4,000원 부근까지 왔다가 충격파로 어제 엄청 밀렸어요. 오늘 아침 오전까지만 해도 엄청 원웨이로 하락을 했다가 이 하락분에 대비한 단기적 반등일 뿐, 이러고 다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도 쉽게 판단을 해서 안 되고 예견을 해서도 안 되고, 오히려 여기서 한 번 더 하락이 나왔을 때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는 게 기회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추가 매수를 함부로 또 해서는 안 되는 게, 일단은 12월 연말에 대해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다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불안한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길게로 보면은 내년 1월 달까지 어떻게 될지 사실상 함부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어제죠, 제가 최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물량을 50% 매도를 했었을 때 아무래도 다 같이 매도를 하셨을 겁니다. 하지 않고 홀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하락세가 조금 나온다 하더라도 되돌림으로 반등을 줄 때 어느 정도 물량을 조금 절반 익절을 해주시거나, 혹은 내가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단기적인 반등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과대 낙폭의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가장 고비는 언제다? 이번 주와 다음 주다.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정말 고비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시장에 대해서 접근하시는 것을 조금 권장을 드리고, 혹시라도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지금 비트코인이 고점이면 이 정도 고점에서 손실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거진 고점 꼭대기에 샀다는 건데, 제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는 아무래도 손실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지금 모든 알트코인들이 전반적으로 다 고점에 있기 때문에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혹시나 내가 손실을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단기적 반등으로 강한 상승이 나와줄 때 물량을 좀 덜어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그게 손실이 비트코인이 아니라 알트코인이다 라고 하시면은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해서 손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다렸다가 올려주면 내가 샀던 매수 가격보다 더 반등을 해주면은 그때 익절을 하시고, 만약에 그때까지 오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하락을 한다 그러면 밑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을 조금 권장을 드려요. 왜냐면 알트코인의 불장이 아직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알트코인의 불장이 찾아올 때는 어떤 코인이든 간에 본전은 전부 다 줍니다. 본전 이상은 전부 다 주기 때문에 내가 지금 손실을 보고 있거나 물려 있거나 혹은 이렇게 리스크가 있거나 손절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심리적으로도 지금 불안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불안한 심리도 결국에는 알트 불장이 시작되면은 전부 다 해소를 해줄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까지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기다려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슬슬 이제 고점에서 나오는 시그널들 있죠. 고점에서 나오는 악재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가상자산에 대해서 이 피해 사건들이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관련돼서 대형 피해 사건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뭐 예를 들면 해킹, 블록체인을 해킹한다라거나 탈취를 한다라거나 뭐 그러한 일들이 나오면서 암호화폐, 블록체인은 위험한 거 아니야? 암호화폐가 해킹 당할 정도면 이건 큰 심각한 문제인데 라면서 급락이 나올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도 급락이 많이 나왔었죠. 근데 지금 또 이 리스크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블록체인 기반의 엔터테인먼트 측 대체 불가능 토큰 NFT 업체에서 800억 원을 탈취당했고, 또한 이 블록체인 기반의 노래방 이 애플리케이션 개발 업체에서도 180억 원의 탈취를 당했습니다. 그만큼 이 가상자산 시장이 이 해킹의 표적이 되고 있고, 결국엔 이만큼 취약점, 환전이 가장 많은 가상자산 시장의 유동성을 풍부하게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해킹의 먹잇감이 되기 쉽다. 그리고 이렇게 해킹 사건이 늘어날수록 엄청난 급락 현상이 한 번씩 찾아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따라서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는 이 연준의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론과 파월에서 법 개정을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그리고 이 비트코인을 소유하지 못한다라는, 혹은 불안감, 변동성이 너무 크다라는 발언은 조만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다음번 FOMC 금리 결정에 대해서 그때 한 번 더 발언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따라서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 추락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단기적으로 하락,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때 어느 정도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이렇게 악재가 나오고 나서 주가를 또 한번 빼고 난 다음에 다시 기회를 주거든요. 그리고 매수를 해놓으면 알트 불장에서 우리가 전부 다 차익 실현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은 한 번쯤 체크를 해보고 그때를 기다려보면서 조금 시장을 전망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도 영상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시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